안녕하세요. 발포 사출의 시연을 맡게 된 발포성형기술팀의 정필자입니다. 오늘 시연을 위해서 준비한 기계는 T350A5 발포 사출기입니다. T-A5의 기종의 특징으로는 저희가 고성능의 AC 서버 모터가 탑재돼서 높은 정밀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부위별 개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공정이 가능한 절전형 전동 사출기입니다. 발포 사출기가 적용되면서 저희가 추가 적용이 된 부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아 공급 장치입니다. 일반 발포 장치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질란 만큼 원료를 공급하는 호퍼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류 날에 공급되는 양이 100% 꽉 채워져서 이송을 하게 됩니다. 100% 꽉 채워서 이송을 하게 되면은 가스 주입 장치에서 충분히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때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원료 공급 장치 대비 50%에서 90%로 조절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기아 공급 장치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저희가 먼저 설정한 압력대로 가스를 주입을 해주는 가스 주입 장치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가소화가 된 원료를 같이 믹싱을 해주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높은 압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에 기밀성을 유지해주지 않으면은 수지가 앞으로 일반 노즐의 경우는 새어 나오게 되거든요. 때문에 저희는 셧오프 노즐을 장착을 해서 사출 이전에 수지가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내부의 기밀성을 유지해주는 장치가 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금형은 발포 사출 전용 금형이 아닌 일반 사출 금형으로 우진 플라임 내에서 테스트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분 받침대 금형입니다. 내부에는 밸브 게이트와 하트러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용할 원료는 PA6에 글라스 파이버 30%가 함유가 되어 있는 원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발포 사출을 진행하기에 앞서 일반 사출을 선행을 해서 발포 사출과 일반 사출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개선점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합이 없는 일반 사출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출은 용융된 수지가 금형 내에 공급이 되면서 냉각과 고화를 통해서 수축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냉각과 냉각과 고화 도중에 발생하는 수축이 리브라든지 그리고 표면 미성형 혹은 여러 가지 수축 불량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 일반 사출에서는 부합 공정으로 해결을 하는데요. 부합 공정을 해결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압력 그리고 수지의 양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발포 사출은 이거는 보합 공정 필요 없이 일반 사출량 금형 내에서 필요한 양의 80% 내지 90%를 성형을 해서 내부에서 성장하는 힘으로 성형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발포 사출은 일반 사출에서 필요한 부합 공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부합 공정이 없이 일반 사출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제품 후면에 있는 높이차와 제품의 이런 형상으로 인해서 수축으로 인해 가지고 표면에 보이는 불량품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불량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리브 자국처럼 보다 두꺼운 후입구에서 사출이 보다 두꺼운 부에서 수축이 더 발생하여서 표면 불량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죠. 부합 공정 없이 사출된 중량은 216g입니다.
앞서 이제 진행한 이제 불량과 같이 표면 불량이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제 부합 공정을 제외한 공정에서 나온 불량들을 부합 공정을 추가를 해서 일반 사출 공정에서 이제 이런 불량들을 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두께 차이로 인한 뭐 이런 수축의 차이로 인한 표면 불량과 부합 공정 없이 사출된 이제 공정이고요. 부합 공정을 추가해서 이제 부합절원 압력에 살짝 모자란 압력인 300바 정도의 압력을 추가를 했고요. 한 5초가량 추가를 해서 저희가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제 표면 불량 등을 좀 해결해서 사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합 공정을 추가한 제품이 사출이 되었고요. 중량은 부합 공정을 추가하기 전보다 한 20g 는 중량인 235g으로 사출이 되었습니다. 표면의 차이를 보자면은 확실히 이제 먼저 부합이 공정이 추가되지 않은 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면 불량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국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합 공정을 추가를 해서 우그러진 표면을 이제 해결을 하였고, 하지만은 이제 두께의 차이로 인한 수축으로 인한 불량, 이런 표면 불량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일반 사출을 한 번 더 진행한 후에 저희가 부합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사출량만 넣어서 진행을 해서 일반 사출에 이제 부합 공정을 제외한 중량으로 어떻게 이제 표면이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사출을 이제 진행하기 앞서 설정해야 될 이제 값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발포 사출에 적용할 가스 압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스 주입 밸브에서 감압 레귤레이터 값을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값은 이 감압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권장드리는 건 40바 이상에서 이제 적정 수지마다 다르겠지만 적정 가스 압력인 90바 이내의 압력을 추천을 드리고요. 초인계 유체 값이 이제 34바 이상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40바 이상은 섞어 주어야지만 이제 발포가 이제 정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스 주입 밸브가 이제 60바가 설정이 되었고요. 계량 시에 이제 이 가스 압력을 버텨줘야 하는 압력을 이제 배압으로 설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60바 이상의 압력인 저는 이제 60바보다 20바 높은 80바를 이제 배압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 배압을 주입 가스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이제 설정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스가 이제 충분히 원료와 섞여서 앞으로 충진되는 것이 아닌 충분히 이제 가스 압력만으로 이제 스크류가 후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출 재현성이 안 나오는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스 발포를 이제 진행 후에 가스 발포된 이제 제품을 뽑기까지에는 한 4쇼트에서 5쇼트가 이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이제 충진된 일반 사출의 계량 결과물이 이제 다 나올 때까지는 조금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제품 크기에 따라 이제 셀 크기가 다르냐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제 우진플라임 내에서 저희 발포 성형 기술팀에서 권장드리는 두께는 4T 이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품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 심층까지 고화가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셀들이 고화 직전까지 이제 성장하는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두꺼운 제품에서 아무래도 셀이 좀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고화될 수 있는 적절한 이제 두께가 좀 중요하겠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4T 미만의 아이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너무 얇은 두께인 1T 내지 1.5T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는 맨 처음에 금형이 맞닿아서 고화되는 스킨층의 두께가 또 있기 때문에 발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포층의 이제 공간이 또 부족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너무 작지 않은 티, 너무 얇지 않은 티와 이제 너무 두껍지 않은 티 이런 게 적정한 게 셀 형성에는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발포 사출 시에 표면의 품질이 좀 떨어지지 않냐는 질문이 또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앞서 진행한 이제 보압이 적용된 제품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수축 자국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제 표면 품질은 상당히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발포를 적용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질소가 성장하면서 또 혹은 플로우 마크라고 하죠. 가스 플로우 마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셀 금형이 맞닿으면서 생기는 이제 가스 플로우 마크가 발포 사출에는 이제 필연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발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표면이 바뀌는 현상인데요. 보시면 내부에 내부나 이제 외부에 이제 불량들은 많이 없어진 모습이 보여도 이렇게 표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 스트릭 혹은 가스 플로우 마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흐름 자국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요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장재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런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리드 사출에서 필요한 이제 235g 이게 아닌 맨 처음에 저희가 사용했던 부합 공정을 사용하지 않았던 220g 불량이 있는 220g 이하의 사출 결과물로 이제
표면 양품을 이뤄냈는데요. 보시면은 212g에서 213g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중량으로도 표면 품질과 그리고 가스 수축 리브 자국이 많이 완화된 걸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스가 완전히 섞였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부에 있는 이제 두께 차이로 인한 리브 자국이라든지 표면 적은 양이 사출돼서 표면이 우그러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출이 잘 된 모양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에는 이제 가스 실버 스트릭이라든지 가스 플로우 마크가 좀 발생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발포 사출을 통해서 부합 공정이 적용되지 않은 중량으로 이제 발포를 이뤄냈는데요. 표면 품질을 잡아내고. 근데 저희는 이제 원료에 따라 또 그리고 제품 두께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그 이하로 갖다가 이제 80%의 수지 원료량 혹은 70%의 원료량으로 성형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숏샷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형 내에서 원래 필요한 양의 70% 내지 그 80% 양을 투입을 해서 셀이 내부에서 성장하는 힘으로 이제 성형을 하는 방법이죠. 때문에 이제 부합 공정으로 원래는 이제 수축으로 인한 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상을 전부 셀이 성장하는 그런 힘으로 갖다 이제 보상을 하게 되어서 금형 치수에 가깝게 냉각이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원료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제 기계적 물성이라든지 충격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 그리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바뀌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발포율이라는 것은 딱히 이제 크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고객사가 원하는 뭐 기계적 물성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그다지 튼튼하지 않고 뭐 어느 정도 괜찮아도 돼. 내부 셀이 괜찮아도 돼.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가 뭐 발포율이 20% 내지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아무래도 기계적 물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치수 변형이라든지 뒤틀림이라든지 이런 수축으로 인한 변형이 해결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은 10% 내외에서 발포를 진행하셔가지고 기계적 물성과 혹은 또 이제 수축으로 인한 분량을 잡아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합을 넣기 전인 213g보다 20g을 절감을 해서 190g을 성형한 제품이고요. 보시면은 미성형된 구간은 오히려 없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은 이제 뭐 수축으로 인한 리브 자국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수축으로 인한 분량은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것 같이. 대신에 아까와 같이 이제 또 플로우 마크는 여전하죠. 또 이제 원료에 따라서 발포율이 또 이제 보장되는 양이 또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형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결정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원료가 얼마나 이제 발포에 적합한지에 따라서도 이제 저희가 발포할 수 있는 양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적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이제 발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부합을 넣어서 분량을 해결한 제품보다 한 50g 내지 60g이 적은 사출량으로도 이제 성형이 된 거고요. 보시면은 뭐 20% 이하의 발포율로도
네, 이렇게 이제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사출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나온 중량은 176g입니다. 금형에 열을 가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셀의 품질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사출은 성형성과 혹은 이제 불량 부합을 위해서 고온을 좀 가하는 편인데, 저희 발포 사출은 역으로 셀의 성장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 사출 대비 열을 좀 억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형 사출 PA 같은 경우에도 뭐 50도에서 90도까지 열을 올리지만은,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발포 가스를 섞게 되면은 일반 이제 사출 진행되는 원료보다 물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성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도를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때문에 금형에 대한 열을 가한다는 거는 좀 이제 저희랑 좀 상반된 얘기고요. 높은 압력을 가한다고 하셨는데 금형 내에는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금형 내에는 가압을 하면은 스크류 내부에서 고압을 보존을 하고 이제 기밀성을 유지하는 셔프 노즐의 역할을 하고, 이제 금형에 보다 낮은 대기압보다 살짝 높은 1, 2바 정도의 압력으로 감압하면서 발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사이다를 섞은 막 흔든 뒤에 열었을 때 이제 낮은 압으로 감압되면서 셀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발포의 원리이기 때문에 금형 내의 높은 압력과 이제 열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앞서 이제 이사님이 설명해 주셨겠지만은 CPM이라는 공법이 있어가지고 특이한 공법에서는 이제 압력을 조금 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역시 이제 바렐 내부의 압력보다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셀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걸 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높은 압력이 때문에 금형에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하는 거는 이제 발포 사출에서는 저희 발포 사출에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 발포 사출 결과물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일반 사출은 236g에서도 이제 두께 차이로 인한 수축을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176g, 30g, 아니 60g 정도 절감한 중량이죠. 그 중량에서도 외부 표면의 불량이라든지 내부 수축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형보다는 제가 중량 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이제 드렸고요. 아까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건데, 몇 T의 제품에 이제 발포가 적합한지 이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두껍게 되면은 내부의 심층까지 고화되기 직전까지도 이제 내부 셀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이제 너무 두꺼운 T, 저희는 그거를 이제 4에서 5T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무 두껍게 되면은 이제 냉각 시간도 스킨층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부에서 발포 성장하는 힘으로써 이제 오히려 부풀 수가 있거든요. 후발포라고 말씀을 드리죠. 블라스트라든지 후발포로 인한 불량들이 오히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되면은. 때문에 3에서 4T 정도로 저희는 이제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표면 품질이 나쁜 거에 대해서 외관 제품에 대해서 적용이 어떻게 할지 이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외관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장을 하든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진행하는 건 내장재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T 발포 이제 사출을 맡게 된 이제 발포 기술 상용팀 정필재였습니다.